이재명 지사의 그 출마 선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그 윤봉길 기념원관에서의 그 출마 선언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꼭 이런 이야기 하면 댓글 다시는 분들 있어요. 비교할 걸 하라고. 비교를 해야지 인간들아. 나 그런 댓글 다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 죽겠어. 비교를 해야 상대 우위가 보이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성을 결집해놨어요. 윤석열처럼 출마 선언문에서 악플만 쓴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악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이 출마 선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반부는 흑백으로 나와요. 그 대한민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은 했지만 안 돼 왔던 문제들, 자본주의 심화,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가면 칼라로 나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지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건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이걸 한 2번 봤거든요. 2번 정도 이렇게 봤는데 되게 울컥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딱 보고 나서 별거 아닌 거 보면서 왜 내가 울컥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결국엔 그것은 내가 그 당사자였구나.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힘든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몸에 새겨지듯이 막 진짜 그 뭐랄까 그 닭살 돋듯이 확 와닿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용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희망적이고 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지 못하고 저는 원문을 좀 읽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일단은 본인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자신감이 붙었구나. 기존의 이제 주자들은 그래도 사람을 좀 모으려고 하고 동원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렇게 유튜브로 공개한 거 흐름에도 맞고 자신감도 붙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계속 이제 원팀 정신 강조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려는 생각이 좀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오늘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서부 벨트를 중심으로 조금 영향력이 더 세니까 본인의 고향도 안동인 것을 강조해서 전국적인 좀 표 관리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안동 보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 아니. 이거 타임을 놓쳤어. 출마 선언문의 3가지 주요 내용이 첫 번째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현실을 진단했고 세 번째는 그 위기의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불공정,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과 민생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억강부약이라는 걸 통해서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민주당 내에 있는 후보들이 다 이 정도 그 품격을 갖춘 그리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경쟁, 본격화된 경쟁에서 정말 원팀 정신으로 우리가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후보가 선출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캠프에 모여서 야당을 이기고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워낙에 이제 악플 싸지르는 느낌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전체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연합뉴스가 해준 건데 땡큐 연합.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 즉시 시작.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재정력 확충. 보편 복지국가 토대 마련. 윤석열이 지금 한 군데도 언급하지 못한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로 끝났어요. 대안이 없었다고. 규제의 합리화, 미래형 기초 첨단 과학기술 육성, 문화예술 지원 확대,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 수립 및 북방 경제 활성화,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 해소, 억강부약,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양자의 삶을 보듬
억강부약 정치, 기본소득 도입, 부동산 실거주 주택 보호 강화, 투기용 주택 세금, 금융제한 강화,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기본주택 공급 확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이재명의 가장 큰 기반은 뭐냐면은 해본 사람이에요. 성남과 경기도의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데 근데 정말 저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가져와서 등 간지러울 때 누가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캐치프레이즈도 그거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한다면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떤 정치인을 예를 들면 윤석열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내 비전만을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를 한 14분 정도 되는 동영상에다가 담아놨던데 코로나의 문제도 그렇잖아. 윤석열은 좀 무책임한 출마 선언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언제 어디서 출마 선언 할 건지 다 알리고 그래서 막 광화문에 그 태극기 집회 하듯이 몇천 명 모여들어서 아수라장 대고 기자라고 찔려가고 그때 윤석열 너는 그냥 70년대 칼제비 느낌밖에 안 줄 때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 해버리는 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 진짜 방식도 방식이고 그러니까 유튜브 저는 이제 7시 못 보고 이제 뒤늦게 봤지만 진짜 그 방식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흑백이고 나중에 갈수록 컬러 그리고 그 음악 자체 그 배경 음악 자체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잔잔하면서도 뭔가 그 역동성 있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나레이션 하면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획기적이었다. 다른 사람들 어쨌든 다른 경쟁자들은 아직까지는 다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대선 출정식을 하는데 이런 온라인 통해서 한다라는 것과 이거 기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진짜 윤석열은 주어 없이 그냥 계속 누가 제 저랬대요, 제 저랬대요, 제 저랬대요 이런 내용의 수준밖에 안 되는 내용이었더라면 자 이재명 지사의 그 대선 출정 이 내용은 진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이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한 14분이 딱 알차게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 출마 선언 보면 되게 윤석열보다는 한 500배 나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 자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나한테 어떤 악플을 달거나 위해를 가해와도 뭔가 꿋꿋이 참아내면서 오늘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에도 그 심부름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최소한 민주당 주자들은 그런 결이 다 돼 있어요. 방향성이 조금 다르거나 뭔가 이렇게 촘촘함이 서로 다를 뿐이지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곧 출마 선언을 하죠. 근데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선을 가져오는데 윤석열처럼 어그로식 분명히 주목도는 높겠지만 나는 현명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문 솔직히 이해 못한 구석이 엄청 많았을 거여서 실제로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문은 동영상으로 나오고 기자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자간담회 헤드라인이 형수 욕설이에요. 얼마나 이 쓰레기성이 있습니까? 파렴치한 기자들이. 사실 저는 정치를 조금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 딱 보고 이 슬로건 너무 좋은데 이거 나도 패러디 한번 해야 되나? 새로운 전주 이덕춘은 합니다.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정치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좋았냐면 아이디어 공유하고 만들어갖고 찍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사람 모아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진짜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덜어주니까 실제로 정치에 관여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고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런 품격 있는 출마 선언문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선언할 때 이것보단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민주당 내에 생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출마 선언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기자들이 욕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 면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해명하는 오늘 상황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치기를 좀 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올 문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련한 선장은 역풍을 이용해서 목표에 간다.
그러니까 이걸 순풍만 기다리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역풍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대권 주자로 저는 그 민주당 내에서 좋은 경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문제 그냥 그 이야기는 몇 개월 하고 전에 가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어떤 특정 인사랑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 형수 욕설 문제는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상황을 설명하면 다 이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명적인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앞뒤 맥락으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하니? 이렇게 맥락을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까자. 그래서 맥락을 계속 설명을 해줘야 이게 악의적으로 이용 안 된다는 건데 어쨌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자리에 기자 간담회에 기자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 정책 이야기가 다 있는데 헤드라인은 형수 욕설인 거 보면 정말 수준들 낮더라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자, 어쨌건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출마 선언을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습니다. 자, 다른 주자분들도 사실 이거 따라한다는 소리는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선자는 조을 선자 아닌가요? 아니 윤석열에서 이제 아니, 나온 그러니까 거니까. 지평에서 원래는 그 선자인데 여기서 이제 조을 선. 오케이. 죄송합니다. 안 통해서. 예. 아, 엄청 어쩜 쌩까야지. 내일 재밌어. 너희들. 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따가 저녁에 밤에 편집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감사드리고요. 자, 이재명 지사,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